자, 오늘은 지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니까 우리가 지수식을 기준해서 나오겠죠? 자, y는 a의 x제곱꼴이 우리가 지수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밑이야, 밑. 우리가 앞에 지수를 풀 때는 지수 파트에서 밑에 관계가 없었잖아, 그렇지? 근데 지수함수가 되기 위해선 얘도 밑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로그로 정의되려면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1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죠. 지수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이 0과 1 사이이거나 또는 1보다 클 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수함수에서 자, y는 2의 x제곱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밑이 2니까 괜찮죠? 그쵸? 자, 그럼 x에다 0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죠? 2의 0제곱은 1일 테니까. 그럼 x에다 선생님이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올까요? x에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어도 뭐가 됩니까? 2의 100제곱분의 1이 되죠.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x가 음수로서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뿐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땐 점점 올라가니까 뭐야? 증가함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우리 유리함수 배우실 때 점점 가까이 가고 만나지 않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이 지수함수에도 점근선이 보이십니까? 점근선이 뭐예요? x축이 점근선이죠? 그래서 지수함수도 점근선에 방정식이 존재하고요. x축을 y는 0이라고 방정식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 밑이 어때요? 1보다 작죠? 그렇죠? 0과 1 사이에 있잖아. 자, 그럼 x에다가 100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2의 100제곱분의 1이 돼서 0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역수가 되면서 밑이 더 커질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내리면 되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점점 작아지니까 무슨 함수가 돼요? 감소함수가 될 거고요.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존재하네요. y는 0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y는 a의 x제곱이 지수함수의 기본형이 될 거야. 그쵸? 기본형에서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이면 뭐가 돼요? 감소함수가 될 것이고, 밑의 범위가 1보다 큰 값이 들어가 있으면 증가함수 형태를 갖겠구나. 자, 그 다음 기본 형태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0이니까 만약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움직이기 위해선 어떤 평행이동이 필요합니까?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있을 때만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뀔 수가 있겠네.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점근선의 방정식이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위아래로 움직여야지만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지수함수에서 y축에 이동이 있을 때만 점근선의 방정식이 움직이겠구나 라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한번 볼게요. 자, y는 2의 x-3 플러스 5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게 지수함수죠. 자, 얘를 해석할 때 기본형부터 살펴보는 기본형이 뭡니까? y는 2의 x제곱에서 그쵸? 자,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크므로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 형태일 것이고요. 그쵸? 자, 기본함수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인데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점근선의 방정식은 얼마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y는 5가 되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축, y축이 있다고 하고요. 자, 점근선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 점근선부터 파악해 주는 겁니다. y는 5가 새로운 점근선이 될 거고요. 자, 증가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 기본 형태 함수에서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 x축이고요. 그래서 y축의 평행이동이 있을 때에만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뀌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를 이용해서 개념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3의 x제곱, 지수함수네요. 그렇죠? 자, 밑이 3이니까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면 증가함수일 거고요. 자, y축의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나경아 얼마야? 네? y는 0을 유지하고 있겠죠. 자, 이 문제는 함수값 구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자, x에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의 0제곱 1일 거고요. 그렇죠? 자,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자, 2번으로 가서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그래프까지 표현해봐. 이런 얘기죠. 자, 같이 보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기본 형태가 뭡니까? y는 2의 x제곱에서, 그쵸? 자, 어떤 변화가 온 거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형태로 그려야 될 거고요. y축의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여전히 y는 0을 유지하고 있겠네. 그죠? 자, 그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x축이고요. y축 해주고요. 자, 증가 형태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x축 계속 유지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양가로 2번은 있다 하고요. 3번부터 볼게요. 자, 3번도 해석해 볼게요. 자, 기본 형태인 함수는 y는 2분의 1에 x가 기본 형태 함수였을 거고요. 자,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자, 밑이 2분의 1이니까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로서 자, 얘는 감소함수 형태로 그려져야겠죠. 자, 그 다음 점근선의 방정식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나경아, 그치? 네. 자, 그래서 자, 그림을 표현해 보면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새롭게 점근선의 방정식 그려주시고요. 자, 감소함수죠? 자, 감소함수면 봐봐. 자, 이렇게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 다시 얘기해서 자, x축의 위로 여기서 만날지 모르지,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자? x에다 0을 대입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그치? x에 0을 대입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2로서 음수가 되죠? 그러면 아래쪽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프를 우리가 자, 아래쪽에 지나가면서 점근선에 닿지 않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자, 여러분들이 1번과 3번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 그려봤으면 양가로 2번 다시 해볼 테니까 1번과 3번 직접 그려보세요. 해석하면서. 나경아, 죽는다. 너 고이야. 아, 왜 인문계를 가서 고생이야, 저거. 자, 1번, 3번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2번을 같이 해볼게요. 잘 보세요. 2번이 더 복잡하시니까. 자, 집중해 보시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얘 기본함수는 뭘까요? y는 2의 x제곱에서. 그쵸?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고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표현되겠죠. 자, 여기에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건 대칭성에서 무슨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여기서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본함수는 x축에 대해서 점근선을 가지면서 미세 크기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의 함수였다. 그치? 근데 얘가 두 번째로, 자, 보라색으로 볼게요. 자, x축의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올라가니까 점근선이 한 칸 올라가면서 y는 1이 될 거고요. 자, 보라색 선은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원래 0,0을 지날 거야. 그치?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그냥 y축의 평행이동을 보더라도 바로 우리 뭐라고 알 수 있었어? 정문선의 방정식이 y는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였잖아. 그치? 앞에 대칭을 써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 3번 넘어갑시다. 양가로 2번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경아.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민상이 그려봤어? 자, 밑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대소비교죠? 자, 대소비교는 우리가 앞에 파트, 지수 파트에서 했던 것이, 제가 제곱근 파트 했던 것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게 더 쉽습니다. 자, 대소비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지수로 바꿔볼게요. 2의 3분의 1제곱. 2의 7분의 3제곱. 자, 2의 5분의 2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얘를 비교하는데 봐봐. 얘를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서 생각해 본다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자, 그럼 x자리의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결과값도 커질 거 아니야. 증가함수니까. 그치? 그래서 3분의 1과 7분의 3과 5분의 2가 큰 게 전체 값이 더 크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3분의 1과 7분의 3과 5분의 1을 통분하면 얼마죠? 100. 너무 큰가? 자, 그럼 자 3분의 1과 7분의 3번 비교해 보세요. 자, 통분하면 21. 21분의 7과 21분의 9가 돼서 얘가 더 크죠? 자, 일단 얘가 더 크고요. 그쵸? 그 다음 7분의 3과 5분의 1을 비교해보면 35가 있겠죠. 35분의 15와 35분의 14. 얘가 더 크죠? 자, 근소하게 크니까 얘가 두 번째겠네요. 그쵸? 얘가 첫 번째, 얘가 가장 작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확인해볼까? 3분의 1과 5분의 2 확인해보면 15분의 5와 15분의 6이 돼서 얘가 더 크잖아요. 그쵸? 중요한 건 미세 범위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고요. 나경아, 네. 너 집에 가. 네. 가. 자, 이번에는 어때요? 자, 밑이 3분의 1이야. 우리 지수함수 형태에서 자, 미세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 패턴을 가질 것이고요. 이렇게 감소함수에서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쵸? 결과값은 작아지는 형태가 되죠. 그렇다면 이때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전체 값은 작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음수가 있으니까 얘가 가장 큰 값이 나타날 거고, 그치? 지수가 가장 작으니까 전체 값은 가장 클 겁니다.
자, 그럼 0.5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3분의 2니까 우리가 3분의 2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큰 건 지수가 작은 2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 가장 작은 건 얘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밑이 같을 때는 대소비교는 밑의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밑이 1보다 커서 증가라면 지수가 크면 같이 커질 것이고, 밑이 0과 1 사이라서 감소라면 밑이 커지면, 지수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구나 반대로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대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fx가 형태 자체는 지수함수죠. 그쵸? 밑이 a고요. 자, 밑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쵸? 자, 힌트를 보니까 0을 대입하면 8이고 2를 대입하면 2가 됩니다. 대입해 볼까요? x에 0을 대입하면 a의 n제곱이고요. 얘는 8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쵸? 2를 대입하면 a의 2의 m제곱 플러스 n이 될 텐데 얘는 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힌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치? 자, 풀라는 건 f3이니까 3을 대입해 보면 a의 3m제곱 플러스 n, 얘는 얼마겠습니까를 풀어보란 얘기죠. 그쵸? 맞나요? 자,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우리가 a의 3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푸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맞나요? 자, a의 n제곱은 8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 a n제곱 대신에 8을 대입해주면 8 곱하기 a의 3m제곱. 자, 그럼 a의 3m제곱만 구하면 되겠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식에서 a의 2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2가 될 테니까 a의 n제곱 대신에 8을 대입해 보면 여기에서 우린 a의 2m제곱이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필요한 건 3m제곱이니까 양변에 지수 자리에 있는 걸 3m으로 바꾸기 위해서 2분의 3제곱씩 해주면 얘는 a의 3m제곱이다 라고 바꿔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일 거고요. 여기에 2분의 3제곱이 들어가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a의 3m제곱이야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해보면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요.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0제곱이 돼서 얼마? 1입니다. 라고 해서 해결해낼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자, 계산 문제인데 우리 지수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보셔야지만 헷갈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겠죠. 자, 1번에 질문 있습니까? 괜찮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가봅시다. 자, 2번 얘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오른쪽에 나타내고 있고요. 자, b-2a 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자, 근데 b 값과 a 값은 전부 다 x의 값이죠. 지수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a제곱은 3의 값이 나오고 2의 b제곱은 18의 값이 나옵니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b에서 마이너스 2a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a와 b는 전부 다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얘를 그냥 구하기는 좀 불편할 거고요. 그렇죠? 2의 b-2a 모습으로 살펴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2의 b제곱이고요. 그렇죠? 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a 제곱이 있는 거지. 근데 가지고 있는 건 2의 a 제곱이니까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2의 b제곱 곱하기 2의 a제곱에 마이너스 2로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겠다. 자, 여기에서 2의 a제곱은 3이었고요. 자, 2의 b제곱은 18이었죠. 그래서 1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럼 18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의 역수니까 9분의 1이 되면서 약분하면 2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을 맞출 수가 있겠네요. 맞았나요? 좋아요. 자꾸 이런 거 연습해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정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2번을 가지고 응용된 문제가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x 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거. 방향이 다르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감소함수라고 얘기하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면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럼 밑에 보니까 전부 다 지수함수 형태들이네. 자, 지수함수에서 감소함수는 미세의 범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이 있을 때 감소함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해석해보면 아래 있는 것들 중에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걸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일 거야. 그치? 자, 보겠습니다. 얘는 4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겠죠. 자, 그 다음 0.6은 10분의 6이고요. 얘는 약분하면 5분의 3이 될 테니까 미세 범위가 0과 1 사이에도 감소함수로 나타날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디귿은요.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니까 3분의 5의 x제곱과 마찬가지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를 나타낼 거고요. 자, 리을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x제곱이겠죠? 얘도 밑이 되는 부분이 5분의 1로서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감소함수는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기본함수인 y는 4의 x제곱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야. 그치? 자, 먼저 해봅시다. 자, y는 4의 x 대신에 x-m을 그 다음 플러스 n을 해준 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되는 거죠. 자, 하면 얘가 된대요. 얘가. 그쵸? 자, 그럼 얘의 비교성을 위해서 얘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64는 4의 세제곱 4의 x제곱 플러스 3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x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되죠. 자, 해석해보면 얘는 y는 4의 x제곱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겠네. 자, 그럼 m은 마이너스 3일 거고요. n은 플러스 3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 텐데요. 5번 문제에는 좀 별표해 주시고요. 자, 연습하지 않으면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웬일이야, 대답도 하고. 자, 정역이 제한되어 있죠. 그쵸? 네. 자, 그 상태에서 함수가 나오는데 지수함수긴 한데 밑이 두 개네. 2도 있고요. 3분의 1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를 해석하려면 밑이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밑을 하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y는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자, 그럼 지수가 둘 다 x니까 얘는 2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4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3분의 2의 x제곱 곱하기 4라고 밑을 하나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y는 4의 3분의 2의 x제곱 형태인 지수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밑을 확인했으니까요. 자, 밑은 1보다 작고 0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 감소함수 형태일 거고, 그쵸?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니까 어디서 큰 값이 나오겠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 0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시다. x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자, 제곱의 역수가 될 테니까 뭐가 돼요? 4분의 9가 될 거고 곱하기 4가 있으니까 9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쵸? 자, 최소값은 x가 0일 때라고 확인했으니까 0을 대입해보면 3분의 2의 0제곱 곱하기 4니까 1 곱하기 4가 되면서 4겠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빼주면 얼마요? 5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밑이 두 개로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대표 문제였고요.